21대 대통령 후보로 어렵게 나온 김문수 후보의 과거 사건 사고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2000년 폭행 사건으로 전과가 있습니다. 과거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말이 거친 줄은 알았는데 폭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범죄 수사 경력을 살펴보던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요. 때는 2000년 4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였습니다. 다른 정당의 감시단장이 김 후보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시비가 붙은 겁니다. 김 후보, 누군데 사진을 찍느냐고 물었고요.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비서관이 합세해 폭행했다고 판시가 돼 있습니다. 김 후보자, 피해자를 붙잡은 거지 폭행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자리인데 폭력 행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2014년 당시 정청래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문수는 경기도지사 시절 총 43번 소방헬기를 이용했습니다. 지역행사 참석, 미산 골프장 관련 기자회견, 국무총리 현장 방문 수행, 도민체전 개막식 참석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이용한 것입니다. 김 전 지사는 산불이 났는데도 이용했다고 합니다. 김문수는 과거에 2013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원래조회에서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최접경 지역에 관공호텔을 짓고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백령도 근처에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어떠십니까? 중국인들의 카지노는 뭐 꼭 중국인만 한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카지노는 서해 섬 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드는 것은 지금 또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싱가포르 카지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지금 7만 달러 이상으로 가게 된 데는 카지노를 하는데, 이 카지노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인이 거기에 많이 들어간다든지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 관리를 잘 하면서 서해 섬에 중국인이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님, 그런데 그때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말씀하실 때 그게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면 북한에서 폭격을 안 할 거다, 이런 이유로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외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을 전용으로 하는 카지노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상당히 괜찮고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가 다 좋았을 텐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냉전 시대 미중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매우 그 선택이 어려운 그런 국제적인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하고 다른데요. 다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지금 서해 안에 생길 때는 그만큼, 예를 들면 백령도나 연평도나 이런 데 생길 때는 그만큼 북한이 그 도발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다는 자체는 우리나라의 군 뭐 일개 사단이 있는 거 이런 이상의 방어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는 백령도부터 카지노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인들이 밤새 카지노를 즐기면 북한이 대포를 못 쏜다고 했지만 도민들과 시민단체는 도박을 담보로 국가안보를 룰렛지라는 이상한 발상이라고 하였고, 화교 출신의 모식당 경영자는 중국인들이 밤새 흥청망청 도박하고 먹고 즐기는 바보인 줄 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문수는 그 유명한 119에 전화해서 도지사입니다라고 하여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남양주 소방서입니다.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 예.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예. 무슨 일 때문에요?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여보세요? 예, 예.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셨어요?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하셨는데,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전화로 전화하셨잖아요. 그래, 연결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는지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는 분은 여기 일반 전화를 하셔야지 이거 긴급 전화로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시면 안 되죠. 여보세요? 이건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 일단. 예, 소방서입니다. 예, 내가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아까 전화 받았던 사람 관동생 좀 이야기해봐요. 지금 받는 이 사람 맞아요? 아닙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닌데요. 지금 누구예요 그럼? 아, 저요? 예. 예, 저는 유선입니다. 예. 소방인가? 예? 소방사? 예, 소방교입니다. 소방교. 예, 그렇습니다. 방금 좀 전에 받은 사람 누구예요? 여보세요? 네, 지금 받은 사람 이름 누구? 아니, 지금 119로 하셨잖아요. 119. 예, 무슨 일 때문에 하시는데요? 도지사입니다. 예. 그래, 알겠어요. 끊어. 김문수는 그때 말이 바뀐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청문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집회 발언이 여기서만 뻘건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었다고 집회에서 발언하셨습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야기가 좀 감정적이고 격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고요. 김 후보자는 또 막말 논란이 불거진 노조, 노동자 등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시기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제야에서 외치던 소리와 청년기의 저희 말과 지금의 말과 또 국회의원 할 때 말과 도지사를 할 때 말과 지금 또 장관으로서 오늘 위원님들 앞에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는 2018년 서울시장 유세 당시 도로를 역주행했는데 기자들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김문수의 또 다른 전과가 있는데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서울시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고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참석을 하여 상고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김문수는 2020년 경찰관이 김문수와 동행하던 검진 대상자를 보건소로 연행하려 하자 경찰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영상 보실 때 부끄러움은 김문수에게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을 강제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날 지금 공부하는데 내가 가서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아니 저도 저 언론이 알고 있습니다. 안 돼요 이거 소방권 다 일단 저기 할머님 안에 있다. 그거가 아니지. 내가 왜 그거를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것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를 왜 온다고 그래가지고 119로 온다고 그래서 조사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를 왜 가다 그러냐고. 강제가 아니라 아까 강제라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걸 왜 말이야. 해주시면 감사하다 이 말이죠. 왜 감사한 걸 경찰이 뭐 하는 거냐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뭐 하는 거야. 김문수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던 시절 이태원 압사 사고 애도 기간이던 10월 31일 밤에 경기도 수원시 한 음식점에서 노조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본인은 술을 안 마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문수의 과거 또 다른 발언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해 삐살특공대라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2010년 김문수가 대학 특강 중에 소녀시대를 쭉쭉빵빵하다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1년 한국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는 이야기라고 지칭하는 저급한 표현을 했습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유세 자리에서 세월호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구판이라고 발언해 자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 김문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산불이 일자 문재인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번 산불을 두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를 산불 정부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산불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네요라며 작은 따옴표도 아닌 큰 따옴표로 강조했습니다. 이어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의 산불, 온 국민은 화병이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화재 현장을 방문한 뒤 산불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만이라도 정쟁을 멈추자고 당부한 지 하루 만입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고 총살감이라고 막말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이후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저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으로부터 제가 다 아는데 요즘 특히 공부도 많이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빨갱입니다.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 이후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2019년 8월 20일 보수통합을 주제로 열린 토론 미래 대안찾기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이후는 당장 총살감이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그때 아마 제가 기억은 지금 정확하게 안 납니다만 말이 좀 과한 점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22년, 이명박 대통령에게 17년, 저는 그 형이 매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총살감이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 점은 각 당마다 입장이 다르겠는데 그때 저희들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이상으로 많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법률적 문제요? 그건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 과하고 저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9년 독도를 마치 일본과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문수는 2009년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힘들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참기 힘드네요. 2024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의 선조들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그러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됐다 말한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2024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외교부 공식 문서 내용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김문수는 동의를 못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대한제국이 국가로서 소멸한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되어 왔으나 다만 그 행위 능력, 즉 영토와 인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치권만 일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대리 행사되어 온 것.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신생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하여 제한되어 왔던 주권을 회복한 것이며 대한민국은 동일한 국제법 주체인 국가 내에서의 국채, 정체 및 국호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저 문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잘 들으셨죠? 혹시 이 외교부 문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저 문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저 문서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부 안 해도 저 문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도 이의 없다는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조태일 외교부 장관님, 네. 이 외교부 문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 문서에 남아있는 내용, 그 이후에 정부가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까지 다 거친 내용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 혹시 외교부 문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없습니다. 네. 전대엽 법원 행정처장님, 혹시 이 외교부 문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의 없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혹시 이 외교부 문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님, 혹시 이 외교부 문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저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타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문수 고용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많은 이 정부 위원들께서 저 내용에 대해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문수 장관님 저 내용에 대해 동의하시죠? 저는 동의를 못하는데 동의를 못하신다고요? 제국과 민국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동일합니까? 장관님 저 내용에 다른 국무위원들 다 동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동의를 못하. 제국과 민국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제국은 군주국가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참 말문이 그걸 막힙니다. 동일하다 그러면 되겠어요? 2025년 대정부 질문에서 최민희 의원의 김구의 국적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김문수는 국적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권 도전하십니까? 뭐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 일제시대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국적이 뭡니까? 그분 국적이 뭡니까? 누구 구체적으로 그 한 번씩 말씀. 국적이 뭐냐고.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시간 갈까? 마이크. 김구, 안중근. 안중근 의사께서는 그 전역 일제시대 되기 전이고요. 우리 국적이 있죠. 조선 국적이 있죠. 일제시대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으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백과 사전이었습니다.